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는 정말 완전한 여름에 접어드나 봅니다. 네. 오늘도 역시 30도 안팎 더위와 더불어서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런 날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안의 산소가 강한 자외선에 의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 오존 농도도 높아지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에서는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실시간 오존 경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외선이 계속 강해질 테니까 출근길에 얇은 긴 소매옷도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6월을 바라면서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도심에 철도를 유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선 충청권 연대로 목소리를 키웠고 이 문제를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는 이시종 지사는 애끓는 읍소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대위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 메가시티 조성의 필수 사업임을 역설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결국은 4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이고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청주도심 통과 광역 철도 약속을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주도심 통과가 무산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존 중북선을 활용한 국토교통부의 안을 즉각 폐기하고 청주도심을 연결하는 합리적 방안을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밝힌 이시종 지사는 또다시 정부 세종청사를 찾았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호소에 가까운 설득을 펼칩니다. 청주는 철도가 없는 유일한 시다. 뺏어갔기 때문에 국가가. 그래서 현재 이제 충북선 철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루에 175명. 이 지사는 청주시가 건설 후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철도가 건설되고 운영되려면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 만큼 그때 시장이 걱정할 문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충청권 민관정이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반영시키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가량 지속되면서 버스업계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운송 수입 감소는 불보듯 뻔한 일이어서 버스업체들은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는 등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종합운동장 옆 공터입니다. 시외버스 수십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외버스를 타는 승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번호판을 반납한 채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주로 청주와 충주를 오가거나 괴산을 통해 도내 곳곳을 누비는 시외버스인데요. 하지만 한 노선에 승객이 많아야 5명 정도밖에 타지 않다 보니 해당 회사는 버스 운영 대수를 30%까지 줄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도내 전체 시외버스 385대 중 88대가 차고지에서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이 되고 장사가 돼야지 차들이 더 원활하게 굴르는데요. 그렇지는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를 세워놓고 또 회사도 어렵고 회사가 한 달에 한 1억 5천씩 이렇게 적자를 봐요, 저희들이. 전세버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전세버스 운행 기록증 발급 내역을 보면 2019년에는 2만 8천 건이었지만 지난해 4,400건, 올해는 3,5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올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충북도 내 87개 업체 중에 2~3개 업체는 폐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사위기에 놓인 버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실질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점차 면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유독 대학과 병원 관련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생활권 지편동에 들어설 대학 공동 캠퍼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충북대도 세종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충북대 세종산학협력관. 이 자리에 오는 8월 충북대 동물병원이 입주합니다. 교수진 10명을 비롯해 40~50명의 의료진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일대의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와 치료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수의과대 학생들의 임상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산단에서는 그 건물을 임대도 못 주고 계속 몇 년 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그 세종시 쪽에 그 대학병원급의 제2동물병원을 쪽으로 진출하고자 계속 했었거든요. 이곳이 충북대의 세종시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 충북대 동물병원의 설립은 의대 부속병원 진출을 망설이다 충남대에 선접을 당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종시 지편동으로 불리는 이곳 야산에는 오는 2024년까지 충북대를 비롯한 서울대, 충남대 등 6개 대학의 세종 공동 캠퍼스가 들어섭니다. 충북대에서는 수의과 대학을 시작으로 정책대학원과 산림치유대학원 등이 설치됩니다. 임대가 아닌 분양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캠퍼스 설립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대학이지만 저희들이 세종 캠퍼스를 앞으로 잘 우리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면 수도권 대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바로 세종 캠퍼스인 거죠. 저희들한테는. 대학 교육 인프라의 무주공산 상태인 세종특별자치시, 공생의 역학관계에 놓인 주변 도시 대학들에겐 포화 상태인 본교를 벗어나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갈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도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여야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연기된 상태로 도의회는 상반기 내 개정안을 처리해 하반기에는 설계에 착수하는 등 세종의사당 건립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개회한 391회 도의회 정례회 첫 본회의에서는 오창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도의원 2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수계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 검찰, 교육청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 체계를 가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동현 의원은 교육청 상담기구가 정작 필요할 때 제 역할을 못했다며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흥교 이사장과 22개 노선버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 앞에서 안전속도 5030 준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충청북도에 전달했습니다.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재개합니다. 군은 다음 달 초 우즈베키스탄인 근로자 75명을 입국시켜 2주간 자가격리 뒤 올 연말까지 옥수수 수확과 절임 배추 생산 현장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시작한 괴산군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중단해 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대전 지역 아파트 5채를 부정 당첨받은 42살 A씨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44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청주 지역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 5명에게 500만 원을 주고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를 매수한 다음 이들을 대전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대전 소재 아파트 5채를 당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